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20대 남성 모델분 모시고 압출해드리면서 피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모델분은 제가 압출 촬영을 한번 오시는 게 어떠냐고 좀 부탁을 드려서 오신 모델분입니다. 이제 여드름 증상이 사실 좀 상당히 올라온 편이세요. 압출 치료가 꼭 필요하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이시고요. 처음 저희 한의원에 오신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담 치료 자 내원을 하신 환자분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피부 상태에서 대해서 진단을 좀 해드리고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 하고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바로 치료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치료를 좀 고민을 해보시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압출 치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치료 자체가 본인에게 좀 치료 의미가 있는 치료인가를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 압출을 이제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게 또 있으실 수도 있고, 저희는 한의원이다 보니까 아주 가끔 제 한의원 치료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그냥 한번 상담만 받아보고 싶어서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하고 상담만 받아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치료에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피부 상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브리핑을 해드려요. 이런 치료가 얼마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필요하다 라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데, 그 프로그램 일정이나 뭐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게 본인이 생각하시던 것과는 좀 달라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요런 겨울 시즌에 사실 이렇게 증상이 조금 많이 악화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잘 없으신데, 또 왔다 가시면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여드름 증상이 좀 상당히 안 좋으신 편이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치료적으로 이제 저 치료를 시작을 안 하시고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하고 있던 차에 아마 뭐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촬영 일정을 잡으면서 그러면 한번 오셔서 경험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지 안내를 드렸고요. 그랬더니 촬영에도 동의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델로 모셔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쭉 봐보세요. 혹시나 모델을 지원해볼까 말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모델분 피부 상태를 한번 좀 자세히 봐보세요. 이 정도 증상이 되시면 바로 오케이입니다.
이제 저희가 모델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은 증상이 좀 있으신 분, 여드름 압출이 꼭 필요하다 싶은 증상이 보이시는 분,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모셔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환자분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염증 증상이 상당히 있는 편이시거든요. 여드름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 좀 고민을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치료했을 때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경험을 보여드리려고 압출 모델분을 모셔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압출하고 했을 때 증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환자분들은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압출한다 그래서 내 피부가 진짜 좋아질 수 있는 피부인지 아닌지.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피부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척도를 가늠해 보시라고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좀 치료 그 비포 애프터 막 이런 사진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참고로 그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 치료 뭐 이런 경과나 이런 걸 막 보여드리는 거는 그거는 의료법상 뭐 광고 이렇게 돼가지고 위반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를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는 만들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치료적으로 이제 경험해 보시게 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시겠다 모델분을 초청해 드렸다라고 하면 제 애프터가 궁금해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이분 뭐 좋아지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다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못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압출 받고 가신 분들한테 제 네이버 이런 데에 플레이스 후기를 좀 남겨주셔라 안내를 드려요. 대부분들 다 좋게 남겨주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꼭 막 별 5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이런 걸 못 올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이런 것도 다 올릴 수 있잖아요. 네이버 그 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가능하시면 부탁드린다 하고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경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본 피부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요. 이제 요번 피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20대 초반의 남성분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호르몬 활동이 좀 왕성하시고 그래서 피지선 분비량도 아직은 좀 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사춘기 때도 여드름이 좀 있으셨을 법한 피부이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사춘기부터 여드름이 좀 있으셨대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20대 초반이시니까 성인이 되신 지 그래도 몇 년 지나셨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여드름성의 염증들이 좀 있는 편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증상이 조금 좋아질 때가 있다가 다시 또 나빠질 때가 있다가 하는 식으로 증상이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사실 그건 거의 당연한 겁니다. 우리 피부가 계절, 우리는 그 한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 타입에 따라 계절마다 조금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증상 자체도 어떤 때는 좀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좀 나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았는데도 주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계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를 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몸 상태, 몸 컨디션이 계속 변하잖아요. 꼭 뭐 염증이 아닌 좁쌀 여드름 상태도 사실은 피부 상태가 얼마나 진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좁쌀 여드름이 더 많이 올라오냐 조금 올라오냐에 영향도 받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여드름이 좀 올라오는 피부 상태가 사춘기 때부터 좀 꾸준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좀 좋았다가 나쁠 때는 또 좀 뒤집어졌다가 하는 게 사춘기 때부터 꾸준히 있었다고 하세요. 그랬을 법한 피부예요. 피부 피지량 자체도 사실 아주 적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지성의 트러블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피지 이외의 면역적인 부분, 염증 반응이 얼마나 함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느끼시는 피부 상태의 변화가 좀 크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가
오히려 아주 나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지금 저희 모델분이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제 상담받고 가신 지 거의 2주 가까이 지났는데요. 2주 전에 뵀을 때의 피부 상태가 사실 조금 더 안 좋아 보였었어요. 염증도 좀 더 있고 오히려 피지성의 트러블도 좀 더 있는 상황으로 보였고요. 지금은 며칠간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가라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증상이라는 게 한 번 올라왔다고 전혀 안 없어지지는 않아요. 뭔가 안 좋게 보이는 만큼 막 불어오르고 아프고 이랬다가 또 그냥 별거 안 하고 잘 자고 잘 씻고 보습 잘 해주고 그랬는데 증상이 또 쭉 가라앉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주기를 타기도 하고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출량도 좀 있고 여기 턱 쪽으로 오면 좀 상당히 큰 화농성의 염증들도 좀 보이죠. 요런 부분들은 이미 염증이 한번 터져서 가라앉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살짝 만져보니까 몽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압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지금 제가 오른쪽 압출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얼굴 왼쪽 부분의 증상이 좀 더 안 좋은 케이스세요. 염증도 그쪽이 좀 더 심하고요. 좁쌀여드름 증상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압출 양도 그쪽에서 좀 더 많을 것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주에 올라오는 영상에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 그래도 압출량이 적은 편의 피부 타입은 아니십니다. 이분 피부 상태가 좀 히스토리가 좀 복잡해요.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편이기는 한데, 또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말고 왼쪽 압출해드리면서 다음 주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은 피부 상태 설명에 대한 얘기를 좀 아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스포일러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다음 영상 찍을 때 너무 할 얘기 없을까봐 조금 켜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 부분 압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 부분 압출할 때는 언제나 이 부분에 증상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은 수면 패턴 관련해서 좀 스스로의 수면 상태를 좀 돌아보셔야 된다. 패턴 자체가 막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럴 때 이쪽으로 뭔가 잘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 오신 모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좀 보셨던 건지 어떤지, 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냐고 여쭤봤더니 잠도 좀 불규칙적이었던 것 같고 신경 쓰일 일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악화되는 케이스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부가 뒤집어지는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오히려 완전히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아무 문제 없다가 한 번씩 뒤집어지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래도 피부를 상하게 하는 요인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적인 요인이 뭐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피부가 뒤집어지는 상황에 피부가 뭐에 영향을 받는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에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뒤집어졌을 때는 뭐 수면 문제였는데 다음의 문제는 계절적인 영향을 한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은 뭐 음주나 식습관의 문제였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받으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도 그런 걸 확실히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생활 습관에 의해서 피부가 악화될 때는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 다 다르고 악화되게 하는 요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체크도 해보고 하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 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엄청 특이한 거라서 뒤집어지는 거면 그나마 또 찾기가 쉬운데 그냥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의 언밸런스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의 약간 소홀함이나 이런 걸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른쪽 피부 노출은 여기 턱 밑에 올라오는 걸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염증이 한번 생겼다가 터진 것 같은 부위이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좀 못한 옷가라는 부위는 안에 면포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최대한 좀 잘 정리해드리고 잘 아물 수 있도록 약침 치료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